안녕하세요. 노원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더니만 어느새 2026년 1월의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시작된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는 날마다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새해에는 조금은 자기 자신만의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며 연일 차가운 바람 부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가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에서는 작가 빅토르 위고와 그의 작품 단편 소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레미제라블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작가 빅토르 위고의 가장 대표적인 장편 소설이지요. 프랑스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부장송 지역에서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공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 준비 과정으로 코르디에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몰래 글을 쓰면서 시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첫 시집 시가집을 발표함으로써 문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왕실의 호감을 얻어서 상원 의원에 임명되었고, 그러나 혁명이 발발하자 국민을 억압하는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추방당하고 맙니다. 19년 동안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는 나폴레옹 3세가 실권하고 새로운 공화 정치가 시작되자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한 빅토르는 징버르 시집, 간조의 시집, 여러 세기의 전설 등의 방대한 시집들과 평론, 레미제라블 등의 장편 소설을 썼으며 1885년 82세의 나이로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시, 소설, 희곡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서정적, 서사적, 풍자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도주의와 자유정신, 특히 가족과 어린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박애 사상으로 확산되어 그의 작품 세계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단편 소설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등장인물은 여주인공 자니와 그의 남편입니다. 자니는 가난하지만 늘 감사하며 불행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지고지순한 여인이지요. 그의 남편은 정직하고 순박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실하기 그지없는 남자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밤,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성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철썩거리며 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낡은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한 어부의 아내 자니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걱정하며 다 꺼져가는 난로가에서 넝마 조각을 잇대어 돛을 깁고 있었다. 그 곁에는 5명의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신발도 사주지 못하고 음식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남편이 폭풍우 속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 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찬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방 저편에는 낡긴 했지만 흰 보료를 깐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 잔 흔적이 없었다. 오늘 밤처럼 억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간간히 거센 폭풍우를 뚫고 어린애 울음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비는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자니는 폭풍우가 더욱 심해지자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등대불이 켜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자니는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그림처럼 눈에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그런 그림.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목신 소리로 땡땡 하고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자니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자니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참다 못해 자니는 외투를 걸치고 손에 램프를 켜둔 채 밖으로 나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기나 했는지, 등대불이 켜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밖은 여전히 춥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니의 발걸음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옮겨졌다.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 앞에까지 걸어 내려갔다. 허물어진 벽의 앙상한 기둥에 매달려 있는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늘 밤 유난히 사나운 바람은 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하려는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들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걸하듯 파닥거렸다. 자니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진작 돌봐줬어야 하는 건데 그이가 저 사람은 애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 걱정을 했는데. 자니가 집안을 향해 노크했다. 그러나 안엔 아무도 없는지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자니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도 돌봐주어야 할 텐데 자신마저 알아 눕다니. 저 여잔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저희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가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손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가엾어라. 잔이는 여러 차례 노크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잔이는 돌아서려고 했다. 비에 온몸이 젖어 잔이는 갑자기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고 막 첫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잔이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잔이는 그제서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 든 램프불이 캄캄한 그 집 안을 두루 비춰주고 있었다. 말이 집이지 집 안에는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천장 이 구석 저 구석마다 키질이라도 하듯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뒤 벽가에는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과부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커다랗게 벌린 싸늘하고 푸르죽죽한 얼굴은 이 한 여인의 시체에 모여 꽁꽁 얼어붙은 절망과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이 임종하면서까지 무언가 열심히 붙잡으려고 애쓴 것처럼 쭉 뻗은 여인의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맥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런데 죽은 여인의 시체 발치 아래에는 비록 때에 절은 포대기이긴 하지만 그 속에 아기들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헬쓱하고 살은 빠졌어도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하고 미간을 찌푸린 채 금발머리를 한 두 아기가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큼직한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의 옷으로 어린 것들 위에 덮어주는 일을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꺼져 갈 듯이 조용하고 갸냘픈 것이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들의 포근한 잠을 깨우지 못할 만큼 깊고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밖은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줄기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뚝 떨어져 뺨을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그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램프불에 반짝거리며 흘러내렸다. 잔이는 갑자기 애투 자락 속에 뭔가를 훔쳐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심장은 뛰고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가 죽은 사람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온 것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잔이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물건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보료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지고 흥분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간간히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지쳐서 나는 바보야, 바보. 혹시 그이가 왔나? 안 왔구나. 차라리 그이가 와서 나를 실컷 때려 죽이라도 했으면 난 몹쓸 짓을 했어. 그이가 차라리 내가.
그때 문소리가 났다.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잔이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 왔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찌 지쳐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잔이는 한동안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온갖 고뇌에 가슴을 조이면서 그녀는 앉아 있었다. 잔이는 아랫마을 시몬이라는 과부가 어린 두 아기를 남겨둔 채 병으로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겨운 남편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 고뇌하며 가슴을 조인다. 비가 멎었다. 이윽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때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에 젖은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정말 사납더군. 정말 그래요. 그래 고긴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어. 멀쩡한 그물만 다 찢고 돌아왔지 글쎄. 내 머리털 나고는 처음 보는 무서운 폭풍우였어. 무얼할까? 꼭 미친 악마야. 마치 배를 공치기라도 하듯이 밧줄이 금방 끊어지고 선체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부는 피곤한 듯 그물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 옆에 앉았다. 글쎄 그저 이렇게 하고 잔이는 새파랗게 질린 채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뜨개질하고 있지요. 간밤에 어떻게 비바람 소리가 무섭던지 정말 혼자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지요. 그랬을 거야. 정말 지독한 날씨였어. 그래 간밤에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걱정하듯 중얼거렸다. 두 내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드디어 잔이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이 겁을 집어먹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모르긴 해도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될까요? 죽을 때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더구나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큰 놈은 겨우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 놈은 아직 말도 못하는 걸요. 잔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잔이의 말을 듣다가 두 눈을 껌뻑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정직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정말 안 됐군. 앞날이 걱정인데. 그는 못내에 안쓰럽다는 듯이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말했다. 그러니 어쩌지. 아기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가 어린 것들부터 데려와요. 그러자 잔이는 말뚝에 매인 사람처럼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빨리 가. 왜?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자, 어서.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잔이는 무거운 동작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남편을 침대 곁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조용히 덮어놓은 보료 자락을 걷어 보였다. 보료 속에는 죽은 이웃 가부의 아기들이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스러운 꿈에 젖어 있었다. 작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작품 가난한 사람들 속의 등장인물들은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여건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세상을 떠난 이웃 과부의 두 아기를 거둡니다. 자니가 걱정하는 것은 두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입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미 아기를 데려다 놓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자니와 이웃의 불행을 들은 남편이 망설임 없이 얼른 가서 데려오라고 말하는 장면에 이어 자니의 집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잠들어 있는 두 아기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가 자신의 박의 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여주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그려내며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작품 산책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난은 반드시 불행의 조건일까? 가난한 삶 속에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일까? 우리들 모두가 다 풍요롭지만 않은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은 FM 강정실의 사람의 향기 180일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